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지은은 해군 특수전전단 정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새벽 6시, 아직 해는 뜨지 않았지만 부대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알 수 있어. 나는 준비됐어. 작게 중얼거리며 첫 발을 내디뎠죠. 가슴속에서는 긴장과 기대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위병소를 지나자 거대한 훈련장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물속에서 훈련하는 대원들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순간 지은의 가슴이 쿵쾅거렸죠. 드디어 왔구나. 10년 전 할아버지 손을 잡고 해군 행사에 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본 특수부대원들의 늠름한 모습. 그날부터 지은의 꿈은 하나뿐이었어요. 행정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차가운 시선들이 일제히 쏟아졌습니다. 학군 출신이래.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렸어요. 지은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강지은 소위입니다. 오늘부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씩씩하게 격려를 했지만 돌아온 반응은 미지근했죠. 박현우 중이다. 내가 교육 담당이야. 키가 큰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해군사관학교 반지가 유독 반짝였어요.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죠. 학군 출신이 여기까지 온 건 처음이네.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지은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여기선 그것만으론 부족해. 특히 너처럼. 현우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죠. 너 같은 외부인은 여기 어울리지 않아. 첫 훈련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수중 훈련복으로 갈아입으며 지은은 마음을 다잡았어요.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지 보여주겠어. 수영장에 뛰어들자 물의 감촉이 반가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프리다이빙을 해온 지은에게 물은 친구 같았죠. 기본 자명 시작. 현우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다른 대원들이 차례로 잠수를 시작했어요. 지은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물속으로 들어갔죠. 1분, 2분, 3분. 다른 대원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올라왔지만 지은은 여전히 물속에 있었습니다. 4분이 지나자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 무리하는 거 아니야? 튀려고 작정했나 보네. 5분이 다 되어갈 때 지은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숨은 거의 차지 않았죠. 뭐야 저거? 누군가 놀란 목소리를 냈지만 현우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강소희, 여기는 서커스장이 아니야. 정해진 훈련 방식을 따라야지. 네. 하지만 전 그냥 민간에서 배운 이상한 방법으로 튀려고. 우리는 정통 해군 방식으로 훈련한다. 지은의 가슴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꾸중을 들었죠. 점심시간 식당에 앉은 지은 주위는 텅 비어 있었어요. 다른 테이블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아무도 지은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저기, 이태준 제독 손녀라며. 옆 테이블에서 들려온 말에 지은의 손이 멈췄어요. 아, 그래서 학군 출신이 여기 왔구나. 빼기 좋네. 쉿, 들릴라. 하지만 이미 늦었죠. 지은의 귀에는 모든 말이 들렸습니다. 밥이 목에 걸렸어요. 오후 훈련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지은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할아버지 번호를 바라봤죠. 할아버지, 전화하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다고, 여기 사람들이 차갑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죠. 아니야. 내 힘으로 해내야 해. 창밖으로 보이는 훈련장에는 여전히 대원들이 훈련 중이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끼고 싶었어요. 진짜 특수부대원으로 인정받고 싶었죠. 내일은 더 잘해야지. 지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앞으로 펼쳐질 날들이 결코 쉽지 않을 거란 걸 지은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지은은 눈을 떴습니다. 일주일째 같은 시간에 잠이 깼어요. 긴장 때문이었죠. 오늘은 폭파훈련이야. 작게 중얼거리며 훈련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단단했죠. 훈련장에 도착하자 이미 다른 대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은이 나타나자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저 여자, 오늘도 튀려고 할까? 폭파훈련은 힘들 텐데. 현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죠. 오늘은 수중 폭파훈련이다.
특히 강소희는 집중해. 민간에서는 배울 수 없는 거니까. 지은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속에서 폭약을 설치하는 훈련이 시작됐어요.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감쌌죠. 지은은 침착하게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강소희, 뭐 하는 거야? 현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물 위로 울렸습니다. 지은이 수면 위로 올라왔죠. 폭약 설치 순서가 틀렸어. 회사에서는 기본인데 역시 학구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방법은. 내가 배운 방법. 여기는 내 동네 수영장이 아니야. 현우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어요. 다른 대원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다시 해. 처음부터. 같은 훈련을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쉬고 있었지만 지은만 계속 물속에 들어갔어요. 손가락이 파랗게 질렸죠. 점심시간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지은의 귀에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독손녀라서 그런지 현우 중이도 함부로는 못하네. 그래도 저렇게 대놓고 괴롭히면. 괴롭힌다고. 교육하는 거지. 실력이 없으니까. 지은의 손이 떨렸어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죠. 오후에는 체력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무거운 장비를 메고 해변을 뛰는 훈련이었어요. 강소희는 추가로 OKG다. 현우가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던졌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무거웠죠. 여자라서 특별 대우는 없어. 오히려 더 증명해야지. 지은은 이를 악물고 모래주머니를 들었어요. 무릎이 휘청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뛰기 시작했어요. 한 발 한 발. 모래사장이 발목을 잡았지만 멈추지 않았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포기해도 돼, 강소희. 아무도 뭐라 안 해. 현우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간 지은의 내면에서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절대 포기 안 해요. 지은은 더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결국 정해진 코스를 모두 완주했죠. 쓰러질 뻔했지만 끝까지 서 있었습니다. 저녁 숙소로 돌아온 지은은 샤워를 하며 조용히 울었어요. 뜨거운 물이 눈물을 감춰줬죠. 왜 이렇게 힘들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할아버지였어요. 지은아, 잘 지내니? 따뜻한 목소리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밝게 대답했죠. 네, 할아버지. 잘 지내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알았지?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지은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께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죠. 내가 해내야 해. 꼭. 다음 날 아침 게시판에 공지가 붙었습니다. 다음 주에 중요한 평가가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번 평가에서 떨어지면 재교육이야. 한 선임이 지은을 보며 말했습니다. 의미심장한 미소였죠. 지은은 주먹을 쥐었어요. 눈빛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좋아. 보여주겠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커져갔어요. 과연 이 높은 벽을 넘을 수 있을까? 훈련장을 나서는 지은의 뒷모습은 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깨는 여전히 꼿꼿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은의 사물함에는 또 쓰레기가 가득했어요. 이번엔 젖은 해초까지 들어있었죠. 아! 한숨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지만 이제는 지쳐갔어요. 조용히 쓰레기를 치우는 지은의 손이 떨렸죠. 강소희, 또 사물함이 더럽네. 현우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선임들이 킥킥거렸어요. 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현우의 눈이 번뜩였죠. 정리? 원래 더러운 게 습관인가 보지. 역시 정규 교육을 못 받으면. 순간 지은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날 오후 중요한 작전 회의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은은 제외됐죠. 강소희는 장비 점검이나 해. 현우의 명령이었습니다. 다른 장교들은 회의실로 들어갔고 지은만 창고에 남았어요. 녹슨 장비를 닦으며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정도였죠. 왜 나만? 그때 젊은 부사관 하나가 다가왔어요. 김하사였죠.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희님, 이거 보세요. 핸드폰 화면엔 동영상이 있었어요.
현우가 다른 선임들과 지은을 욕하는 장면이었죠. 저 빼꼴 언제까지 볼 거야? 짜증나 죽겠네. 그러게. 여자가 무슨 특수부대야?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몰래 찍었어요. 필요하면 쓰세요. 김하사가 핸드폰을 건넸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고맙지만 소희님이 너무 불쌍해서. 이건 정말 너무해요. 김하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은도 울컥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저녁 숙소에서 지은은 일기를 썼습니다. 글씨가 비뚤비뚤했어요. 눈물 때문이었죠. 오늘도 버텼다. 내일도 버틸 수 있을까?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다음날 현우의 괴롭힘은 더 심해졌어요. 강소희, 오늘은 특별훈련이야. 야간 잠수 10회. 혼자서. 다른 대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야간 잠수 10회는 위험한 훈련이었어요. 중위님, 그건 너무. 한 동기가 말을 꺼냈지만 현우의 눈빛에 입을 다물었죠. 차가운 밤바다에 들어간 지은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5번째 잠수에서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물속에서 신음이 나왔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8번째에서는 정신이 흐릿해졌습니다. 못하겠어. 정말 못하겠어. 그때 어린 시절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어요. 지은아, 바다는 강한 사람만 받아준단다. 지은은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10번째 잠수를 마치고 해변에 쓰러졌어요. 온몸이 파랗게 질려 있었죠. 일어나. 아직 훈련 안 끝났어. 현우의 차가운 목소리. 지은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화장실에서 토했어요. 바닷물을 너무 많이 먹었던 거죠. 거울에 비친 얼굴은 귀신 같았습니다. 그만두라고. 절대 안 돼.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목소리엔 힘이 없었어요. 다음날 현우가 지은을 따로 불렀습니다. 강소희, 현실을 봐. 넌 여기 안 맞아. 그냥 편하게 전출 신청해. 싫습니다. 뭐? 전 여기 있을 거예요. 끝까지. 현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주먹을 불끈 쥐었죠. 좋아. 그럼 더 힘들어질 거야. 각오해. 지은은 똑바로 현우를 봤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하지만 숙소로 돌아온 지은은 침대에 쓰러져 흐느꼈죠. 베개를 꼭 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더 버텨야 해. 창밖엔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정말로.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야간 해상 침투 훈련을 앞둔 부대원들의 얼굴엔 긴장이 흘렀어요. 기상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훈련을 연기해야. 기상반 부사관의 보고에 현우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계속한다. 실전엔 날씨를 가리지 않아. 지은은 잠수복을 입으며 불안감을 느꼈어요. 바다가 심상치 않았죠. 파도가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5개의 조로 나눠서 침투한다. 강소희는 4조로. 현우의 목소리엔 이상한 기운이 있었어요.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바다에 뛰어든 순간 차가운 물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파도가 생각보다 훨씬 거셌어요. 대형 유지. 서로 놓치지 마. 현우의 외침이 들렸지만 파도 소리에 묻혔죠. 갑자기 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으악. 누군가의 비명. 한 대원이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엉망이 됐어요. 장비가 고장이야. 현우의 목소리에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호흡기가 작동하지 않았죠.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기 시작했어요. 지은은 망설임 없이 현우에게 헤엄쳐갔습니다. 자신의 예비 호흡기를 빼서 현우의 입에 물렸죠. 괜찮아요. 제가 있어요. 하지만 현우는 공황 상태였어요. 팔다리를 마구 휘저으며 지은을 밀쳐냈습니다. 안 돼. 지은은 현우를 꽉 잡았어요. 프리다이빙으로 단련된 폐활량이 빛을 발했죠. 호흡기 없이도 침착하게 현우를 수면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대원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었어요. 파도에 휩쓸려 방향을 잃은 거죠. 지은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큰 소리로 휘파람을 불었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옛날 해녀들의 신호였죠.
이쪽이에요. 제 목소리를 따라오세요. 하나둘 대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차분하게 지시했어요. 서로 손잡아요. 절대 놓으면 안 돼요. 그때 또 다른 비명이 들렸습니다. 막내 대원이 다리에 쥐가 나서 가라앉고 있었어요. 지은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잠수했습니다. 캄캄한 물속 손으로 더듬어 막내를 찾았죠. 찾았다. 막내를 끌어올리는 순간 지은도 한계를 느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물 위로 올라온 지은은 막내를 다른 대원에게 맡기고 다시 주변을 살폈어요. 아직 한 명이 보이지 않았죠. 김하사. 김하사 어디 있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은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3번, 4번. 계속 잠수를 반복했죠. 드디어 의식을 잃은 김하사를 발견했습니다. 지은은 마지막 힘을 짜내 그를 끌어올렸어요. 숨 쉬어요. 제발. 인공호흡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대원들이 도와줬죠. 김하사가 물을 토해내며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살았다. 살았어.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고속보트의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구조대가 온 거죠. 그리고 보트 위엔 할아버지 이태준 제독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부대로 돌아온 후 제독은 전 대원을 소집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들었다. 날씨 경고를 무시하고 훈련을 강행한 것, 장비 점검을 소홀히 한 것. 제독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현우는 고개를 숙였죠. 그리고 강지은 소위를 조직적으로 괴롭힌 것도 다 한다. 순간 대원들이 술렁였습니다. 제독이 김하사의 핸드폰을 들어올렸어요. 증거는 충분해.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오늘 너희 목숨을 구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다. 모두가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은 담요에 쌓여 떨고 있었죠. 실력도 용기도 인품도. 진짜 특수부대원이 누군지 오늘 증명됐다. 제독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손녀를 바라보는 눈빛엔 자부심이 가득했죠. 현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강소희.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진심이었죠. 지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린 전우잖아요. 그 한마디에 많은 이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움과 감동이 뒤섞인 순간이었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침 햇살이 훈련장을 비추고 있었어요. 지은은 후배들과 함께 수중 훈련을 하고 있었죠. 천천히 호흡을 고르게 해요. 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여자 부사관이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소희님, 정말 5분 이상 잠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저도 처음엔 1분도 힘들었어요. 지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엔 자신감이 가득했죠. 강소희. 현우가 다가왔어요. 그의 표정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존경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죠. 내일 특수작전 브리핑인데 같이 준비할래? 네, 좋아요. 두 사람 사이엔 이제 진짜 전우애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은 화기애애했어요. 지은의 테이블엔 여러 대원들이 모여 있었죠. 강소희, 그때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어? 그냥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위기일수록 차분해야 한다고. 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아무도 지은을 빽거리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오후엔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실제 특수작전을 앞두고 있었죠. 이번 작전의 핵심은 수중 침투입니다. 강소희가 팀장을 맡아주길 바라. 부대장의 말에 모두가 동의했어요. 지은의 능력을 인정한 거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은의 대답은 힘찼습니다. 일주일 후 작전이 시작됐어요. 캄캄한 바다, 긴장감이 흘렀죠. 하지만 지은의 팀은 완벽했습니다. 전원 무사 침투 완료. 무전기에서 들려온 보고에 작전본부가 환호했어요. 작전은 대성공이었죠. 작전을 마치고 돌아온 날 제독이 지은을 불렀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 둘만의 시간이었어요. 자랑스럽구나, 지은아. 제독의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지은도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 정말 힘들었어요. 알아. 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내가 이겨낼 거라 믿었지. 할아버지가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죠.
이제 내가 길을 만들어야 해. 너처럼 꿈을 가진 아이들을 위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어요. 다음 날 지은은 부대장에게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출신과 성별에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를 주는 제도 개선안이었죠. 좋은 생각이야. 함께 만들어가자. 부대장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어요. 현우도 변했습니다. 그는 새로 들어온 학군 출신 장교를 따뜻하게 맞았어요. 여기선 출신 따위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실력과 전우회지.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지은은 해변가에 앉아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김하사가 다가왔죠. 소위님,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가 서로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특수부대니까.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평화로웠어요. 훈련장에는 새로운 표어가 걸렸습니다. 실력으로 하나 되는 우리, 함께 만드는 최강전사. 지은이 제안한 문구였어요. 모두가 좋아했죠. 이제 부대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도와주는 진정한 팀이 된 거예요. 강소희 덕분이야. 누군가 말했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거예요. 그 말에 모두가 미소 지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훈련장 주변에 활짝 피었어요. 지은은 이제 선임 장교가 되어 있었죠. 새로운 신입들이 들어왔습니다. 다양한 출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이었어요. 환영합니다. 여기선 여러분이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갈 길입니다. 지은의 환영 인사에 신입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희망이 보였죠. 이제 해군 특수전전단은 진정한 실력 중심의 부대가 되었습니다. 편견의 벽은 무너졌고 새로운 전통이 만들어졌어요. 지은은 미소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강함은 혼자 이기는 게 아니야. 함께 성장하는 거지. 푸른 바다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